그 회사. 제가 실질 대표예요. 식탁 위로 떨어지는 젓가락 소리가 정적을 깼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졌고 시아버지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분명 박서연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윤지연을 바라보는 동서의 표정은 마치 갑자기 발밑의 땅이 무너진 사람 같았다. 그날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3년 전 32살의 윤지현은 평범한 맞선에서 김준호를 만났다. 4살 차이의 그는 대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윤지현은 외동딸로 자라 일찍부터 사업 감각을 키웠고 20대 중반에 스타트업을 창업해 30살에 이미 연 매출 50억의 회사를 일구어낸 사업가였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공동대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준호 씨,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만 해요. 사업가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결혼 전 윤지현의 제안에 김준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 역시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터라 겉으로 볼 때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 더 편했다. 당신 부모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역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마요.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개방적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김준호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윤지현을 가진 것 없는 며느리로 판단했다. 평범한 회사원 출신의 남편 덕에 전업주부가 된 여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시부모의 태도에서 그런 판단이 묻어났다. 지연이는 운이 좋네. 준호가 벌이도 괜찮으니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윤지연은 미소만 지었다. 사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회사 일을 계속했다. 재택근무와 외부 미팅을 오가며 사업을 이끌었지만 시댁에선 그저 집안일에 충실한 며느리 역할만 했다. 김준호는 그런 이중생활을 지지했지만 윤지연의 사업가적 면모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남편에게 윤지연은 여전히 내 아내였고 그녀의 사업은 취미 같은 일로 간주됐다. 오늘은 회사 일 없어? 어머니가 김치 담그신다고 도와달래. 미안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잘 말해볼게.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윤지현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특히 김준호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한 발 물러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척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현의 인내심을 시험할 첫 번째 사건이 찾아왔다. 언니, 이거 새로 산 가방이에요. 어때요? 진짜 명품 맞죠? 박서연이 자랑스럽게 내민 가방을 보며 윤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 김준호의 동생 김준영과 결혼한 박서연은 요즘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다. 둘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내기 부부였지만 벌써 시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했다. 정말 예쁘네요. 서연 씨한테 잘 어울려요. 윤지현의 칭찬에 박서연은 더욱 신이 났다. 이번에 준영 오빠가 승진했거든요. 축하한다고 선물해줬어요. 오빠가 요즘 정말 잘 나가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상에 반찬을 더 놓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준영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벌써 차장이라니. 준호는 아직도 과장인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연이도 영어 강사라 둘이 합치면 수입이 꽤 되겠어. 벌써 차도 바꿨다며? 네, 외제차로요. 아버님도 한번 타보세요. 정말 좋아요. 윤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회사 주차장에는
훨씬 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웠다. 시댁에선 겸손한 며느리 윤지연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박서연과 김준영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들의 여행 계획, 새로 산 가전제품, 미래 계획까지. 윤지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는 뭐하고 지내? 아직도 그냥 집에만 있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질문에 윤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서연이 끼어들었다. 저는 일하랴 집안일하랴 정신없는데 언니는 부럽다. 준호 오빠가 잘해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준호가 착해서 지연이 고생 안 시켜. 윤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대화가 처음은 아니었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는 대화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가끔은 자신이 그저 밥 차려주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지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김준호가 말을 꺼냈다. 서연이 정말 활발하지?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윤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게요.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당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봐.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윤지연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김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웃어? 아니,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씁쓸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여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은 김준호의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윤지연은 차를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부탁인데요? 서연이가 지금 다니는 학원이 문을 닫는데 혹시 당신 회사에 자리 없을까? 윤지연은 차를 마시다 말고 김준호를 쳐다봤다. 남편은 자신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났다. 우리 회사가 영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무직이라든가 비서라든가. 서연이 영어 잘하니까 외국 고객 상대하는 일도 할 수 있잖아. 윤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회사에 영업 보조 자리가 하나 비어있긴 했다. 굳이 동서를 채용할 이유는 없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다음 날 윤지연은 인사팀에 박서연의 이력서를 전달했다. 공식적으로는 공동대표인 친구 이민수가 면접을 진행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평가와 함께 채용이 결정됐다. 일주일 후 윤지연은 회사 로비에서 박서연을 만났다. 첫 출근 날이었다. 언니, 여기서 뭐 해요? 윤지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여기서 일해. 같이 일하게 됐네. 박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요? 준호 오빠가 언니가 집에만 있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주로 하거든.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나왔어. 박서연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활짝 웃었다. 와, 대박. 그럼 언니가 나 추천해 준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윤지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자신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직 밝히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공식적으로 마케팅 팀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회사 내에서 박서연은 빠르게 적응했다.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 고객들과 소통하는 일을 맡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다. 언니, 이 회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복지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박서연이 신나게 말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네. 대표님은 뵌 적 없지만 완전 쿨하시다더라고요. 직원들 의견 다 듣고 복지도 챙겨주고. 윤지연은 피식 웃었다. 그녀가 바로 쿨한 대표였지만 박서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공식 자리에서 윤지연이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의 지시는
이민수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덕분에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박서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회사를 운 좋게 들어온 회사라고 말하는 동서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하지만 윤지연은 그저 웃으며 넘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설날 아침, 윤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 준비를 도왔다.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서연의 밝은 목소리였다. 뒤이어 김준영의 인사도 들렸다. 윤지연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다. 서연 씨, 준영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는 동안 윤지연은 박서연이 들고 온 선물 봉투를 눈여겨봤다. 유명 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다가왔다. 어머, 이게 뭐니? 매번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오다니. 박서연은 수줍은 듯 웃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준영 오빠가 성과급 받아서요. 시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준영이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양이구나. 김준영은 겸손한 척 머리를 극적였지만 그 역시 자랑스러워 보였다. 윤지연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요리를 마저 준비했다. 차례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윤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이는 요즘도 회사 다니니?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윤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서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가 언니랑 같은 회사 다녀요. 언니는 가끔씩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일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서연이가 더 열심히 일하는구나. 윤지연은 숟가락을 꾹 쥐었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참았다. 어차피 동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으니까. 요즘 직장 생활하니까 며느리 역할도 돈도 다 해요. 명절 선물도 제가 챙기고 용돈도 제가 드리고. 박서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챙겨라. 지연이는 바빠 보이니까. 테이블 주변의 웃음소리 속에서 윤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남편 김준호는 그저 웃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윤지연은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시댁을 위해 쏟아부었는지. 명절마다 생신마다 항상 정성껏 준비했고 시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런데도 한 번의 말로 그 모든 노력이 부정되는 듯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와 윤지연 옆에 섰다. 윤지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억지스러운 표정이 됐다.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언니, 요즘 회사에서 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윤지연은 접시를 헹구며 대답했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아, 그렇구나. 저는 요즘 너무 잘 돼서요. 팀장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윤지연은 그 팀장님이 자신의 지시로 동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박서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서연아, 지연이보다 내가 더 며느리 같구나. 윤지연은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기분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음식을 치울 뿐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설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윤지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준영이네 애들 많이 컸더라.
우리도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볼까? 윤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말이야. 회사 일 좀 줄이고 가정에 신경 쓰면 어떨까 싶어서. 윤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남편이 자신의 회사 일을 줄일 수 있는 일로 여긴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준호 씨, 제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알지, 알아. 하지만 서연이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일도 하면서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당신도 뭐 하나 해보지 그래. 그 말에 윤지연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 지금까지 뭐였는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뭐 하나가 뭐죠? 김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서연이처럼 적극적으로. 서연 씨처럼요? 서연 씨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자꾸 비교하시는 거예요? 진정해,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윤지연은 말을 자르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김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취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지연은 침실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켜자 밀린 이메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곧 출시할 신제품 관련 문의,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일정, 인사 문제까지 모두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아직도 화났어? 윤지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네. 윤지연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사실 남편을 탓할 수만은 없었다. 자신이 선택한 이중생활이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쉬고 싶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윤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서 문득 회사에서의 자신이 그리웠다. 거기서는 그녀가 윤지연, 그 윤지연이었다. 결정권자이자 리더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저 김준호의 아내, 며느리일 뿐이었다. 윤지연은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때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일에 집중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필요했다. 분기별 실적 검토가 끝나고 윤지연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공식적으로는 마케팅 팀장 자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대표로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었다. 특히 이번 분기는 목표 실적을 20%나 초과 달성한 성과를 거뒀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윤지연은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건배를 나눴다. 한쪽에서는 박서연도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3시간 정도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직원들이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커졌다. 윤지연은 적당히 자리를 정리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박서연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실 나 언니 덕분에 들어온 거거든. 우리 언니가 여기서 일해. 그래서 나도 들어올 수 있었어. 윤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요즘 회사도 빽 있으면 들어오는 거지나 언니랑 친하거든요. 주변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윤지연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었다. 비록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가 실질적인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윤지연은 천천히 박서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술에 취한 박서연은 그녀를 발견하고 더 크게 웃었다. 언니, 여기 있었네. 내가 지금 언니 자랑하고 있었어. 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닌다고. 순간 모든 시선이 윤지연에게 쏠렸다. 윤지연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마치 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처럼 말하는 동서의 태도가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하지만 윤지연은 웃음으로 넘겼다. 서연 씨, 술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언니. 내일 조금 늦게 가면 되지. 어차피 팀장님이 나 좋아하시니까. 그 말에 주변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박서연을 택시에 태우고 난 후 윤지연은 한동안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었다. 박서연이 그저 백으로 들어온 사람의 친척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다른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팀장 김태우였다. 팀장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박서연 씨 발언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백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윤지현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우가 나간 후 윤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 직전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틀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김준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윤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김준영과 박서연이 와 있었다. 박서연은 윤지연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마도 회식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언니, 생일 선물은 제가 준비했어요. 언니 이름도 넣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윤지연은 미소로 답했다.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으니까.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에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김준호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른 후 대화가 시작됐다. 준호야, 회사는 어때? 요즘 승진 소식은 없고? 시아버지의 질문에 김준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곧 있을 거예요. 준영이는 벌써 차장인데 너는 아직도 과장이니?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꺼냈다. 아버님, 준호 오빠는 회사가 좀 보수적인가 봐요. 저희 회사는 정말 좋아요. 요즘 회사 과장님이 참 무던하세요. 제휴도 많고 복지도 짱이에요. 시아버지가 관심을 보였다. 그래? 그 회사 대표는 누군데 그렇게 잘해? 박서연이 웃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윤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회사. 제가 실질 대표예요. 순간 식탁 위로 떨어지는 젓가락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윤지연에게 쏠렸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윤지연은 침착하게 계속했다. 제가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준호를 쳐다봤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김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지연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윤지연은 박서연을 바라봤다. 서연 씨가 누렸던 복지도, 그 자리가 유지됐던 것도 전부 제가 허락한 거였어요. 사실 서연 씨가 백으로 들어왔다고 자랑하던 그 백이 바로 저예요. 박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윤지연을 무시하던 순간들, 자랑하던 순간들,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언니는 항상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택근무를 주로 했어요. 회사를 설립한 지 7년째, 연 매출은 70억입니다. 직원은 40명. 그리고 서연 씨가 자랑하던 쿨한 대표가 바로 저예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지연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야? 왜 말하지 않았니? 윤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준호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어요. 평범한 신혼부부로 보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붉어졌다. 그동안 윤지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을 것이다. 가진 것 없는 며느리, 준호 덕에 편하게 사는 여자라는 말들이.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윤지연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준호 씨, 나중에 봐요. 윤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김준호가 황급히 따라왔다. 지연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준호 씨,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요. 윤지연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다. 사무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서연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10분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젯밤 사건 이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앉으세요, 서연 씨. 박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았다. 윤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제 일로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저도 갑작스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들어 윤지연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언니. 아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다 기억나요. 회식 때도 시댁에서도. 윤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박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해고인가요?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 평가 기준은 모두에게 같아요. 결과에 따라 정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서연 씨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진 이상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할 거예요.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게 행동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와 서연 씨의 관계는 회사에서는 대표와 직원이에요. 시댁에서의 일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지연의 책상 위에 사직서 한 장이 놓였다. 박서연의 것이었다. 첨부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언니와 회사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윤지연은 사직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지만 어쩌면 박서연에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윤지연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려는데 김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 회사에요. 곧 나갈 거예요.
내가 데리러 갈게. 30분 후 김준호가 회사 앞에 차를 세웠다. 윤지현이 차에 오르자 김준호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 많이 바빴어? 윤지현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이라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가 회사 그만뒀다며? 네,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윤지현은 김준호를 바라봤다.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다. 뭘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다 몰랐어. 그저 내 아내로만 생각했지. 윤지연으로 보지 못했어. 윤지연은 잠시 말을 잊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더 큰 잘못을 했어. 당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았고,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차가 신호등 앞에 멈췄다. 김준호가 윤지연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아내로가 아니라 너 그대로를 다시 알아가고 싶어. 윤지연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될까?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말이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그럼요. 늦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윤지연으로서, 사업가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모든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댁에서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부모님도 점차 윤지연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였다. 특히 시아버지는 윤지연의 사업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윤지연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회사, 제가 실질 대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